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드디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역대 최고치를 1월 초에 하고 거의 5개월 만에 다시 경신을 했는데 지수가 올라가도 특별히 체감할 만한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딱히 내 계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났나? 아니면 내 계좌 잔고가 오늘로써 최고치를 찍었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보통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랠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른 종목들이 이제 키를 맞추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차례가 돌아오면 수익이 나는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쉴 새 없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짧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를 통째로 쉰다면 내년 내내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 올해를 통째로 쉬지 못한다면 내년 중으로 시장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오르는 게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잠깐 쉬다가 또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잠깐 많이 쉬다가 또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건데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장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대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오늘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유통주에서 좀 변화가 엿보이는, 어제 설명드린 이마트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네이버도 가세를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시장을 움직이는 파워가 커진다. 특히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기존 금융시장을 찢어먹는 그런 싸움에서 유통 관련해서 네이버가 가세가 되면서 어떤 시총 3위, 4위 종목의 모멘텀이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85,000원이 한계인 거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거기 이후로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85,000원이라는 제한적인 주가를 보일 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계가 있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해준다면 지수 상승폭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이 움직이지 않으면 코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승은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코스피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코스닥 종목이 올라간다?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이 등급을 한 5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형 우량주,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가치주, 이렇게 등급을 나눠보면 여기서 소형주를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럼 소형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형주 밑에는 잡주가 있을 텐데 이 잡주는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서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구조만 이해를 한다면 시장 관심을 받아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들어가면, 주가가 잘 오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바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 물론 그 사이에서 잠깐 먹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형 우량주가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면 다 대형 우량주를 사지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각각의 어떤 장점들이 생겨야 이게 분류가 되는 건데, 대형 우량주는 좋은 대신에 변동성이 작습니다.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대형주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형 우량주들은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대형주들은 코스피랑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중형주들은 더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변동성이 조금 더 크고 변동성이 아주 크고 이거는 가치주들은 또 별도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각각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소형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투자자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대형 우량주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이 오르게 되면 대형 우량주의 변동성이 크거나 크지 않더라도 뭐 변동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소형주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개 그냥 똑같은 조건이라도 대형주를 사는데 뭐 수익률까지 좋아버리면 아무도 소형주를 거들떠보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 측면. 코스닥에서 외면 받으니까 지수 상승기에 뭐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을 해서 다시 관심을 끌어오는 것과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걸 유지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르면 발동을 걸어가지고 다시 관심을 가져오는 게 되겠지만 당장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 대금도 연초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상태. 연초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좀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당분간 코스피 대비해서는 재미없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예상한 것처럼 보유 종목은 코스피가 달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뭐 물론 큰 변동은 아닌데 다 대부분 소폭 움직인 거긴 하지만 코스피가 달리니까 재미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딱히 오늘은 볼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온 컴포텍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차트가 굉장히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시면 상승하고 버티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뻗어나가지는 못했는데 뭐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요 거래가 실린 음봉의 영향력 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여기 절반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으니까 이 다음은 이제 넘어설 차례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요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기술적 분석입니다. 요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는 상단이 열려있는 상태다. 요 때는 요 거래 실린 음봉에 어떤 저항이 있었던 상태고 지금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을 했다. 그리고 그 큰 틀에서의 이 수렴 결국 방향을 상승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일을 내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렇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뜸을 들여가는 거 굉장히 이거 좋은 겁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이러다가 팍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둥둥 떠가는 흐름 이렇게 둥둥 떠가다가 한 방 때리는 이런 게 통상적으로 나오니까 뭔가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뭔가 사고 싶다. 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음대로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자유롭게 뭔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만 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뭐 특출난 거 전혀 없고 저는 정말 평범한 투자자로 시작했고 심지어 이 느낌도 굉장히 반대로 갑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매매를 했을 때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저는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 KTF로 시작하고 삼성전자,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하고 반대로 가더라도 기다리면 회복해 주니까 그나마 이제 괜찮았던 거고. 예,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그냥 시장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게 또 기술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 운영할 때도 계속 댓글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억의 어떤 소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마트 흐름을 보고 역시 이마트가 예상대로 좋네요, 뭐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이마트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열심히 떠든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이 댓글을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참 지나서 내가 옛날에 무슨 댓글을 썼지 해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이마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딸려가지고 기억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쓰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분의 1도 안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제가 이 일에서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제가 있는 이상은 제가 맞는지 틀린지만 판별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그 판별의 어떤 안목을 키워 가시는 걸로, 예, 그렇게 일단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왜 이렇게 뭘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진짜 형편없는 주가라든지 뭐 시총 200억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회사에 우리가 주주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회사가 꼭 주주한테만 뭔가 퍼줘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화가 난다라는 표현은 메리츠 증권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뭘 맡겨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2번 했습니다. 근데 뭐 2번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정말 오늘 진짜 최상의 컨디션으로 했다, 뭐 이랬는데 참 그게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전력하고 그거 메리츠증권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종목을 많이 다루는 것보다 오늘의 유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리츠증권 뭐 최근까지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예, 메리츠증권 계속 올랐고 최근에 빠졌는데 뭐 바닥 기어 내려가는 종목도 많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화가 날 일인지 조금 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자면 요걸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자리들은 거래량을 실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가 이 중간 자리인데 중간 자리를 빠르게 극복했고 시작 자리까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번 흐름에서 시작 자리까지 가면 끝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갭, 하락의 의지인데 요거까지 이제 만회하면 끝나는 그런 흐름이라서 지금 뭐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만약에 주가가 부진하다, 물론 뭐 팔 생각은 없겠지만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하면 이 주식의 절반을 들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하루에 5%가 내린다? 5%가 내리면 이 평가액이 1조 5천억인데 거기서 5%면 750억이 날아갑니다.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아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긴 하니까 뭐 주주가치 제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증권주 다 저평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으로 이걸 회사에 대해서 화가 난다, 이건 좀 과한 생각이 아니신가 싶고, 예, 물론 짜증은 날 수 있습니다. 왜 안 가? 당장 사자마자 가주면 좋을 텐데 안 가니까 짜증은 날 수 있는데, 예, 화가 난다는 생각은 조금 과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비싸게 산 것만 아니면 뭐 충분히 감내하고 지켜볼 만한 거고, 한국전력은 왜 뭐 속상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탈원전으로 갈 때,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할 때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원전이 한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돼서 밤 24시간 풀 가동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 수요를 어느 정도 가격에 편차를 둬서 밤 그 소비량이 적을 때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 그 중에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밤에 충전을 할 거니까 이런 구조에 더 잘 맞을 거고. 그래서 그 예전에 원전 41%로 늘리는 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결국 탈원전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저같이 모자란 사람의 생각과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정책 조언을 하는 그 정부의 결정,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뭐 정부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만, 어쨌든 이 과정들이 좀 많이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는 그 에너지 수입량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그리고 고출력의 아주 고품질의 전기를 생산해서, 왜냐면 우리는 제조업이 아직까지 굉장히 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전기 요금이 낮아야 되고, 실제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아직도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낮아야 되고 정전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더더욱 원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석탄이나 LNG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한전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원전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괜찮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산 가치가 70조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그리고 독점 기업이고 심지어 변수가 없는 내수 기업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도 시총이 17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는데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원전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전기요금도 인상 못하게 하고 그 탈원전 정책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겁니다. 경제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기업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심각한 저평가를 받고 있고, 2007년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도 한국전력이 저평가를 벗어내지 못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리고 주가도 이미 다 내려왔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게 보고 있지만, 그냥 그것과 별개로 좀 안타까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마트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보면, 네이버는 금융 말고 이번에 유통 쪽에서 어떤 또 시장에서 모멘텀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래 규모를 보면 네이버가 27조, 쿠팡이 21조, 이베이 코리아가 2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쿠팡하고 비교해서 전혀 빠질 게 없습니다. 심지어 쿠팡은 적자가 나고
얘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평가가 3조, 그리고 인수 금액이 4조.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쿠팡이 미국에서 68조를 인정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한다고 해도, 쿠팡이 우리나라 물류시장, 아니, 유통시장을 장악할 거냐,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네이버가 지금 27조를 하는데, 여기 수수료가 2%입니다. 그 판매자들은, 뭐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2%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이버 페이로 전환하면 2%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2%를 먹고 2% 수수료밖에 없으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네이버가 쿠팡하고 경쟁을 했을 때 쿠팡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데, 예, 거기다가 CJ 대한통운이 있으니까, 대한통운이 작년에 물류센터 완공하고 나서 이제 당일 배송이 가능한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소싱을 줘서 당일 배송을 하는 거하고 자체적인 물류망을 가지고 아웃소싱을 하는 거, 물론 유통 물량이 많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도대체 저는 이게 왜 68조인지 참 알 수가 없는데, 뭐 근데 그게 시장에서 보여준 거고, 손정의 마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고,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에 네이버하고 이마트하고 컨소시엄으로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 규모로는 이게 이마트의 SSG닷컴이 한 4조 정도 되고, 네이버가 27조, 이베이가 20조니까 합쳐가지고 51조, 쿠팡은 21조. 이제 싸움이 안 되는 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수 시너지에 대한 건데, 이마트가 인수를 했으니까 요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SSG에 뭔가를 투영하던 거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데, SSG닷컴 같은 경우는 이마트의 어떤 그 지역 거점을 활용해서 신선식품 배송 같은 걸로 그걸 이제 특색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홈플러스 당일 배송이라든지 GS 슈퍼의 당일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롯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게 좀 취약하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에서 좋은 시스템은 바로 연계해서 지금 옥션에서 스마일 클럽 가입하면 지마켓에서 자동으로 스마일 클럽 돼서 VIP가 됩니다. 요게 하나 더 늘어서 SSG닷컴에도 똑같이 그 등급을 올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사용자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것만으로 이마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우선 노출이 되는 걸로 하기만 해도 여기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거는 거래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뭐 이런 구조가 되니까 4조 원 정도 뿌린다,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이익 기반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인수금융은 한 1.2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수금융이 1.2조 원, 네이버가 한 8천억 투자하고, 이마트가 이제 2조가 남는데 삼성생명 팔아서 1조, 그리고 자체 현금 1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큰 부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있는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니면 이마트 25, 아니면 그거 노브랜드, 이런 오프라인 거점들을 온라인하고 보다 더 쉽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유통을 장악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쿠팡이 아무리 지금 하고 있다고 한들 뭐 4조 원을 물류에 투자를 한들 이 힘의 우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켓컬리 같은 데서도 한 1조 원 조달할 거라고 지금 주식시장 기웃거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켓컬리는 기업 가치가 0입니다. 망할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빨아먹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마켓컬리가 나스닥 가서 미국 투자자들을 조지는 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 상장해가지고 또 사다를 만든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장을 한다 해도 이런 주식은 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쿠팡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쿠팡 주식 막 사시고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완전히 거품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해도 거품이고 특히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 쿠팡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쿠팡이 적자 내고 거래액 21조 흑자 내는 거래액 20조짜리 회사 근데 이게 이베이 코리아가 성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37% 정도 지금 거래액이 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시장 평가가 3조 거기에 프리미엄 조수 4조 원이 됐는데 무슨 이게 무슨 68조냐. 그렇다고 뭐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 무조건 먹힌다 이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유통주에 대한 평가 근데 심지어 쿠팡은 기업 가치가 거의 0인데 68조 원 평가를 받는데 이마트는 아직까지도 반 토막밖에 안 되니까 이 균형을 결국은 메워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마트가 네이버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마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발빠른 분들이 이제 먼저 거래량도 실리고 발빠른 분들이 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수급 개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쿠팡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회사가 순자산이 10조 원대 이런 회사가 지금 시총이 4조 원대 쿠팡은 68조를 찍었는데 이게 뭐 말이 되느냐 결국은 쿠팡은 내려오고 얘는 올라갈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 가치는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추세는 죽지 않았으니까 요런 큰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타이밍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연봉에서 내년쯤에 조금 반응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정도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형주 운영하는 데서는 이마트를 조금 사놨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굳이 말씀을 대형주에 대해서는 서로 인내심이 떨어지니까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중장기로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보면 유통시장은 아직도 개척할 분야가 남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계 사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계 사업이 아닌데 업계 1위 업체가 2위, 3위 업체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자산 가치 대비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기현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현상이 빠르게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해서 유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 장기 투자로 괜찮다. 쿠팡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쿠팡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켓컬리 시장에 등장하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생적으로 CJ 대한통운은 어떻느냐? 최근에 이제 택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수습이 됐고 파업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CJ 대한통운 관련해서 우체국이 택배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경쟁 완화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CJ 대한통운이 지금 투자를 하기가 어떻느냐 요거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텐데 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
기사들의 어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돼서 실적이 당분간 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도 택배 산업은 성장 산업이고 쿠팡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물류를 강화해서 당일 배송 체제를 한다. 그러면 결국 당일 배송이 가능한 이 CJ 대한통운으로 기존 유통업체들이 뭉쳐서 어제 기존 금융업체들이 뭉쳐서 카카오뱅크에 대항을 하듯이 그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CJ 대한통운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9,900 그러니까 한 4조 정도 되고 자산 가치가 4조 1,700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실적 대비해서도 적당한 수준이고. 근데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전국의 그 많은 부지나 땅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이거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럼 이런 업계 1위 업체가 택배 시장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 1위 회사가 저평가다? 뭔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통의 이마트가 저평가고 물류하는 CJ 대한통운이 저평가고 이런 일이 이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찍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역시 뭐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 요 삼성생명 지분을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요 보시면 지금 삼성생명 지분 구조를 보면 삼성물산이 이렇게 자사주가 이렇게 있고 국민연금은 뭐 단순 투자자니까 그렇고 그럼 신세계 지분 8.07이 있습니다. 요게 있는 상태로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 중에서도 신세계가 2.199 이마트가 5.88입니다. 그럼 이마트가 주식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주요 주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CJ그룹도 지분을 갖고 있다 털었고 그것도 좋은 가격에 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신세계가 뭐 지금 팔면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과거에 신세계가 받았던 가격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팔아도 아마 이게 이익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삼성생명이라는 성장을 하지 않는 주식을 팔고 이베이 코리아에 베팅한다. 이러면 자산의 어떤 활용 효용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러면 이거 팔 때는 오버행 이슈로 떨어질 거고 그 이후로는 주가를 올리지 못할 만한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은 이 과정에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